네, 안녕하세요. 로스트를 배워보자. 오늘은 로스트의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패키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그리고 패키지를 한번 예제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를 쉽게 얘기하자면 프로그램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프로그래밍 C나 파이썬 같은 것들 작성을 해보셨다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지만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이제 같은 목적의 어떤 프로그램들 단위를 프로그램 단위가 로스에서는 노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노드들의 묶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노드 프로그램들의 묶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노드 프로그램 안에는 이제 메시지라든지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만들고 나면 우리가 앞에 시간에 작업 공간 만들기에서도 잠깐 해봤지만 이 패키지가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소스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소스들을 실제로 실행시키기 위한 실행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실행 파일 만들어 주는 거를 이제 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드는 로스 1에서는 그 캐켄이라는 빌드 시스템을 사용을 했었죠. 근데 로스 2에서는 어멘트라는 빌드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요. 빌드 도구로는 콜콘을 사용합니다. 또 로스 1에서는 그 C 프로그램만 C 프로그램 파이썬 다 지원을 했지만 그 패키지를 CMake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로스트에서는 파이썬을 사용해서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어서 보다 이제 쉽게 C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파이썬 구문을 사용해서 패키지를 쉽게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패키지의 구성 요소는 CMake일 경우하고 파이썬일 경우가 이제 좀 틀린데요. 우리가 C로 프로그래밍을 모두 하겠다라고 하면 CMake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노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파이썬으로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파이썬 패키지 만드는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CMak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키지.xml 패키지, 이게 이제 패키지에 대한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CMake 리스트라는 빌드를 지시하는 CMake 리스트라는 .text라는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하게 패키지.xml은 동일하고요. setup.py 그리고 setup.config라고 해서 이제 요건 이제 실제로 패키지 설치 방법에 대한 지침 그리고 패키지에 대한 실행에 대한 지침을 이쪽에다가 기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키지 도구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로스트의 이제 init.py 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디렉토리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 패키지를 만들 때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작업 공간의 내부에 만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파일을 만들 때는 여러 개의 이제 패키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들마다 별도로 디렉토리를 따로 만들어주고 그 디렉토리 안에 이제 소스라든지 패키지.xml이라든지 setup.py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관리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패키지별로 디렉토리를 따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my 패키지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my package라는 디렉토리 이름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패키지 안에 cmake 같은 경우에는 cmake list package.xml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하겠다라고 하면 my package라는 패키지 디렉토리 안에 setup.py, package.xml 그리고 리소스 디렉토리 밑에 my package라는 내용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본 교재에서는 파이썬을 기준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공간의 패키지의 그 폴더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로스2의 작업 공간 밑에 src 디렉토리 밑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 src 디렉토리 밑에 각 패키지별로 따로따로 디렉토리를 만들어주는 게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개의 로봇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로봇을 여러 개의 로봇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 넣어서 막 섞어 놓는다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어렵고 프로그램 빌드하기도 어렵겠죠. 이거를 로봇별로 패키지를 나눠서 개발을 한다면 그 해당 로봇별로 따로 빌드할 수 있고 빌드하는 시간도 단축되고 관리하기도 훨씬 용이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는 디렉토리별로 나눠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패키지를 우리가 한번 실제로 생성을 해보고요. 그 패키지의 구성 요소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로스2 작업 공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패키지를 만들기 위한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스2 패키지 create 명령을 사용하고요. 빌드 타입은 어멘트, 우리는 파이썬을 사용합니다. 네, C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멘트라고 해주면 되고요. 노드 네임을 뒤에 줘야 되는데요. 네, 노드 네임은 my node라고 주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이 옵니다. 그래서 패키지 이름은 my package라고 줘보고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서 패키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를 만들어 주면 이 패키지는 진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이제 패키지가 만들어진 거죠. 우선 껍데기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패키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소스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요. 패키지를 위치를 잘못 만들었네요. 소스 디렉토리 안에서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작업 공간 최상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rc 디렉토리로 가세요. 아까 실행했었던 패키지 create 부분을 다시 실행해서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없었던 my package라는 패키지 디렉토리가 하나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서 my package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package.xml 파일이 생긴 거 볼 수가 있고요. setup.config, setup.py 이런 셋업에 필요한 그리고 패키지 메타 파일 이런 파일이 생긴 걸 자동으로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my package라는 디렉토리가 생겼고요. 리소스라는 디렉토리 생기고 테스트라는 디렉토리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my package는 그 노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 디렉토리가 되겠고요. 리소스는 메시지나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파일들이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들어가는 디렉토리고요. 테스트는 말 그대로 테스트에 필요한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새로 만든 패키지를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스 프로그램의 빌드는 반드시 작업 공간 최상위에서 해줘야 되고요. 콜콘 빌드라고 주는데요. 뒤에 옵션을 한번 붙여보겠는데요. 어떤 특정 패키지만 선택해서 빌드를 하려면 패키지 셀렉트라는 옵션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셀렉트 하고요. 방금 우리가 만든 my package라는 패키지를 요것만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가 금방 빌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아무것도 지금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만
빌드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빌드를 새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오버레이에 대한 소스 인스톨 소싱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요. 인스톨 디렉토리 밑에 local setup.bash를 실행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 파일 소싱이 됐고요. 인스톨 파일 소싱이 돼서 이제 오버레이 환경이 적용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든 마이 패키지, 그 중에서 마이 노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마이 노드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src 디렉토리에 마이 패키지, 그리고 마이 패키지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마이 노드.py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gedit로 마이 노드.py를 열어보면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메인문 아래에 hi from my package라는 스트링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로스트 런 패키지명을 줘야죠. 마이 패키지, 그리고 노드명을 줘야죠. 실행을 시키니까 정상적으로 hi from my package라는 스트링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패키지 에 대한 파일들, 각각의 파일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이제 소스 밑에 my package라는 디렉토리 안에 가서요. gedit로 package.xml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package.xml 파일 열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의 XML 문장이기 때문에 XML 버전 1.0 여기 항상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XML 모델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문장이 되겠고요. 모든 패키지.xml에 들어가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포맷, 패키지 포맷 3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패키지 정보에 대한 메타 정보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마이 패키지가 우리가 이제 패키지 크리에이트해서 만들 때 만든 패키지 이름이 되겠고요. 이 프로그램의 버전, 그리고 to-do, 이건 이제 스크립트 디스크립션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의 주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설명,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 적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멘트 카피라이트, 어멘트 브레이크 에잇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이 패키지의 종속성입니다. 언더레이 시스템과의 프로그램 종속성을 여기에 기술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종속성을 우리가 이제 종속성이란 마치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내가 어떤 기능을 쓰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멘트의 커피라이트, 그리고 브레이크에잇, pp27, 파이테스트라는 기본적인 이제 로스 패키지들을 임포트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는 어멘트 파이썬, 익스포트 쪽에서 이제 써주는 거는 이제 빌드에서 나오게 되는 실행 파일이 어멘트 파이썬 타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etup.py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tup.py를 살펴보면요. 그 안에 보면 패키지, 이제 setup 툴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거를,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setup 툴 패키지 안에 로스트의 셋업에 관련된
셋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메소드들을 갖다 쓸 수가 있는 그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지 네임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패키지 이름을 써주면 되고요. 이건 뭐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패키지 크리에이트에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된 거고요. 이제 셋업하고 괄호 안에 셋업 구조체 안에 실제적으로 이제 스트링들이 쭉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이름 그리고 버전 패키지 사실 이 정보들은 보면은 우리가 패키지.xml에 있는 내용을 파이썬으로 옮겨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형식은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디스크립션이나 이런 부분들 수정할 것들은 이 안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데이터 파일인데요. 이제 데이터 파일은 정해진 데이터 파일을 사용해야 된다. 경로를 다르게 주면 데이터 파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경로에 대한 부분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러스트에서 간단하게 패키지를 만들어보고 그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패키지를 빌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